네, 호재든 악재든 돈이 든 뉴스로 만들어보는 해석 함께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파트 김현겸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돈 되는 뉴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주식시장의 급락인데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50여 개 종목 가운데 상위 50개 종목 중에서 40개 이상 종목이 하락세를 띠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이 가운데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종목 보이시나요? 네, 지금 이제 장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초가는 다들 좋지 않게 시작이 됐죠. 근데 시총 상위주 중에서도 오늘 양봉이 강하게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보면 아직도 힘이 느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이 현대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대차 오늘 시가가 2.68%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 0.77% 상승 전환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강한 모습이죠. 이렇게 강한 모습은 실적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동사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영업이익이 1조 2천억대가 나왔습니다. 4분기는 보통 일회성 비용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치를 보통 하회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일회성 비용 2천억 원 정도 반영을 했는데도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원 넘게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돋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무려 거의 1조 5천억 가까운 1조 5천억 가까운 그런 영업이익이 나왔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동사와 기아차가 신차 사이클에 들어가고 있죠. 작년과 올해 신차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또 가장 최근에 나온 신차가 바로 GV80이라는 SUV, 제네시스 첫 SUV가 또 새로 나왔는데 굉장한 호평을 받고 있죠. 이렇게 SUV가 어떻게 보면 수익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좋은 모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현대차, 그랜저, 이번에 페이스 리프트된 그랜저도 그렇고요. SUV도 그렇고 예전에 비해서 훨씬 객단가, 그러니까 단가가 높은 차종이 굉장히 잘 팔립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 극대화에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올해 역시 또 제네시스 G80이 새 모델이 나오고 또 GV70, 그러니까 GV80보다 좀 작은 모델, 작은 SUV 모델이 또 신차가 나옵니다. 또 연이어서 또 다른 신차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신차 사이클에 맞는 그런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현대차, 기아차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아쉬운 점은 대수, 그러니까 양의 증가는 아직 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중국 시장의 감소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중국 시장에서 아직까지 현대기아차가 좀 많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부진한 그런 모습인데요. 네. 다만 현대기아차가 내수에서 지금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 거기에 미국에서도 잘 팔리고 있고요. 유럽 시장도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에서는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 전기차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변화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최근에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역시 중장기적인 메리트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등급은 1등급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주당 배당금이 4,000원인데요. 지금 가격에서 배당만 생각해도 약 3% 정도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를 보시더라도 저평가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올해 본격적으로 수익성이 회복된다면 주가 레벨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13만 원 이하에서 목표가 22만 원, 손절 라인 11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50개 종목 가운데서 4개 종목만이 하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한온시스템, 삼성 SDI, 현대차인데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현대차에 대해서 1등급 설정해 주셨네요. 이어서 돈 되는 뉴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악영향으로 중국에서 부양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주목하자라는 의견인데요. 아무래도 GDP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일단 확산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단기간에 잡히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책 나올까요? 네,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는
6%대를 턱걸이를 하는 네. 그런 모습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5% 후반대로 내려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런 전염병이 돌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GDP가 많이 낮아질 것이다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뭐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예상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아직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아직 정점을 우리가 확인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지속이 될 건지 네. 어느 규모로 나타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제 중국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은 자유민주주의에서 하기 힘든 그런 이제 좀 강압적인 그런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도시를 그냥 봉쇄시켜 버린다던가 그리고 뭐 여러 가지의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전염병 확산에는 상당히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네. 정책들이. 네.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여파를 너무 확산시켜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 관련 민감 섹터가 가장 크게 좋지 않게 반응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오히려 경기 부양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기대감보다는 우려가 더 먼저 반영이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우려가 어느 정도까지 더 반영이 될지는 미국 시장이 결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경기 부양을 한다면 그러면 어느 종목을 우리가 매수해야 될까요? 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철강주의 대표주인 포스코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요. 1월 31일 날 이제 지난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것 같아요. 컨센서스는 지금 영업이익 8,129억 원 정도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크게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크지 않다면 실적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보다는 2020년 1분기 지금 1월부터 1분기부터 판가 인상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회사, 똘똘한 자회사들이 좀 기대할 수 있는 자회사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포스코 케미칼을 위시한 이런 전기차 관련된 이런 쪽에 좀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이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사 역시 마찬가지로 배당을 주당 10,000원을 줍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가 배당률이 4% 중반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이제 물론 불안할 수는 있지만 충분히 이제 밑에 하방은 좀 어느 정도 막혀 있다. 배당을 생각해 보면 하방 막혀 있다는 부분이고요. 포스코는 다른 현대제철이나 뭐 동국제강이나 이런 2, 3위권 철강 회사와는 질적으로 이익이 완전 다른 회사입니다. 안정적인 이익이 나올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의 중점을 보시면 경기 관련 민감주 중에서 중국과의 경기 부양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이면서 하방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포스코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자 등급은 2등급으로 말씀드릴게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매수가는 22만 5천 원 이하에서 목표가 33만 원, 손절라인 20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질병과의 싸움이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또 미중 무역 협상이 어쨌든 1단계 결론이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다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죠. 이와 관련한 정책이 연결돼서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 주목을 하고 있고요. 하방 경직성 배당 그리고 또 가격 메리트가 있는 포스코에 대해서 등급 2등급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돈 되는 뉴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1억 화소 카메라 시대가 개막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메라 점점 좋아지네요. 네, 화소가 점점 이제 커지고 있는데요. 화소가 좋아진다는 의미는 이 해상도, 점점 높은 해상도에 맞는 그런 우리가 사진을 정밀하게 찍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죠. 이렇게 해서 1억 화소에 대한 스마트폰은 갤럭시 이번에 나오는 12, 갤럭시 20의 가장 최상위 모델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이 이제 1억 화소를 이제 개막을 한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라는 부분인데요. 더 중요한 점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가장 필수로 자주 사용하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카메라가
되고 그 카메라에 보통 지금 현재의 화소는 2천만 화소를 넘는 카메라폰이 많지 않아요. 근데 1억 화소라고 하면 지금의 5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한 장 찍는데 용량이 5배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이 낸드 플래시 역시 굉장히 효과가 높아질 거다. 앞으로 이제 저장 용량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카메라만 집중해서 보면 말씀드릴 종목은 동훈 아나텍이에요.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는 이 OIS 손떨림 방지의 드라이버 IC를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최근까지 이제 미국의 온세미컨덕터라는 회사가 국내와 중국 회사에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의 개발을 완료를 하고 이제 새롭게 들어간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은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성이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이고요. 갤럭시 20에 채택되는 광학 5배줌 이 1억 화소 이제 1억 화소의 스마트폰 이 광학 5배줌 관련된 이 OIS 드라이버 IC 매출 확대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매출은 최근 나온 보고서가 826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는 전년 대비 26.2% 상승입니다. 영업이익은 115억 원으로 예상하면서 전년 대비 71%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등급은 2등급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역시 장중에 8.67%까지 하락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5.37% 하락으로 하락을 많이 좀 줄이고 있어요. 시가 네. 역시 마이너스 6.84%였기 때문에 지금 양봉이 나타나고 있죠. 최근에 급등이 나온 것도 없어요. 지난주 이제 마지막 거래일 목요일 날 급등해서 이제 돌파하려는 시점에 이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악재가 출현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수가는 7,500원 이하에서 목표가 12,000원, 손절라인 6,8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급락세가 별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동훈 아나텍입니다. 최근 상승 이후에 박스권의 횡보인데요. 오늘 2등급 매수가는 7,500원 이하, 목표 주가는 12,000원, 손절가는 6,800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IC, 카메라 OIS 드라이버 IC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